자, 그러면 구조에 따라서 펀드는 여러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형 들어보셨어요? 전환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펀드가 실제로 처음에 등장한 거는요. 2004년도인가요?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이라는 게 나오기 이미 그 전에 한참 전에 이미 투신상품이라고 해서 그 전에 나온 게 있어요. 80년대 중반부터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펀드가 스파펀드라고 있어요. 이 스파펀드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한테 자금을 끌어모아요. 끌어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펀드를 모을 때 펀드를 투자자한테 모집할 때 마당쇠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마당쇠 1호 뭐 1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1년에 뭐 1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은 주식에다 투자합니다. 주식형입니다. 여기다 채권 한 20% 섞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는 투자처는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코스피에 투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운용 기간은 뭐 1년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걸 자금 모아진 펀드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운용하겠죠. 운용하는데 문제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10%고요. 운용 기간은 1년인데 6개월 딱 되니까 목표 수익률을 딱 달성해버린 거야. 6개월 딱 됐는데 목표 수익률 10%를 이미 달성했어. 자,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이미 달성했다. 그러면 이 펀드가 어떻게 되느냐? 달성하는 순간 이 펀드를 해지해버리고 투자자한테 수익금 나눠주고 이 펀드를 깨버리는 거야. 이런 걸 스파펀드라고 그래요. 예?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순간 펀드를 해지해버리는 거야. 펀드를 없애버리는 거야.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자, 그런데 요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파펀드 일종으로서 이런 건 어떨까요? 자, 목표 수익률이 1년 이내에 운용기간 이전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어. 자, 그러면 펀드를 깨버리는 게 아니라 좀 아깝지 않냐, 펀드가.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목표를 이제 10% 달성한 걸 지켜야죠. 그래서 주식형으로 갔던 펀드를 채권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바꿔버리면 채권은 안전하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걸 잘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 구조 안에 스파펀드는 펀드를 없애버리는 거지만 펀드 안에 주식형, 채권형, 단기금융상품, MMF형 해가지고 여러 개의 구조, 상이한 구조의 펀드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일정 기간 지나가지고요. 일정 기간 지나서 주식형이 채권형으로, 또 채권형이 주식형으로, 또 채권형이 MMF형으로, 뭐 MMF가 채권형으로, 주식형이 MMF로, MMF가 주식으로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그런 펀드를 전환형 펀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개로 이루어졌다. 그 전환이 주식형, 채권형 이런 식으로 두 개 안에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카멜레온 펀드라고 그러고요. 거의 대부분 펀드는 2개 이상이에요. 3개, 뭐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수익 구조를 가진 펀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지나서. 이게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으면 이걸 엄브렐라 펀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엄브렐라 펀드인 거죠. 이런 걸 전환형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환형 펀드는 뭐 인덱스 펀드나 주식, 채권, MF 이렇게 일정 기간 후에 상호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펀드다. 이걸 우리는 전환형 펀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유리하죠. 원래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 인덱스에서 만약에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려면 인덱스를 어떻게 돼요? 가입을 환매하는 형식이 돼야 돼요. 그럼 환매 수수료 발생하고 다시 주식형 펀드를 가입한다 그러면 또 가입할 때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일체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전환형 펀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형 펀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종류형이라고 하면 멀티클래스라고 돼 있잖아요. 종류형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비용만 서로 다른 거예요. 비용만. 펀드는 똑같은데 서로 판매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수수료, 비용만 서로 다르게 규정된 펀드를 종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이게 자본은 돈 아닙니까? 돈.
돈이 이게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주님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데가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보세요. 펀드에 가입하는데 투자자가 있는데 A라는 투자자는 펀드에 10만 원 가입했어. 10만 원 주고 펀드에 가입했어. 근데 B라는 투자자는 여기에 1억을 주고 펀드를 가입했어. C라는 투자자는 100억을 집어넣었어 펀드에다. 자, 그런데 똑같은 펀드야. 그럼 수수료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요거 조금 이상하다. 이 100억 투자하는 사람 보면 내가 100억씩이나 넣었으면 수수료는 깎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한 내용이나 똑같은 펀드지만 요렇게 특별히 펀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수수료나 아니면 보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100억 투자한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좀 깎아주고 또는 비용을 깎아주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받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거를 티나게 차별할 수 없으니까 뒤에다가 A, B, C 이렇게 붙입니다. 이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류형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뭐 합니다. 그래서 뭐 A형은 뭐 선취 수수료 판매 보수 있고 B형은 소취 수수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모르는 또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수수료 실제로 깎아줍니다. 그런 형태로 펀드는 똑같은데 비용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나눈 펀드를 종류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수익을 많이 돌려받지만 실적이 나쁘면 깡통도 어떻게 똑같이 나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펀드의 종류를 나눠보면 위험이 작은 것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수익이 높은 것을 분류해보면 자, 위험이 낮으면서 수익도 낮은 거는 이제 MMF, 그 다음에 이제 저위험, 저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낮고 수익이 낮은 거,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이 높고 수익도 높은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펀드의 수익을 얻는 방법은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투자, 특별자산 투자 되게 많다. 다양한 형태의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금방 배웠지만 우리가 다 봤죠.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판매 수수료가 뭐고 판매 보수가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겸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수수료하고 보수 둘 중에요. 수수료는 한 번만 낸다 하는 거예요. 판매할 때 한 번만 내는 거예요, 투자자가. 근데 보수는요, 운용의 대가로 내는 거기 때문에 매년 계속 낸다는 거예요, 이건. 손해를 봐도 내고, 이익을 얻어도 내고, 하여튼, 운용사에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라는 말이 붙으면 한 번만 내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계속 매년 서비스의 대가로 계속 내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꼭 정리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빨리 보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형식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펀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펀드 투자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펀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펀드는 기본적으로 펀드 단위가 가입 단위가 좌라는 거예요. 좌. 물론 주로 찍히는 것도 있어요. 주로 찍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예외적인 거 또는 그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되게 회사형이거든요. 그건 빼고 일반적인 펀드는 좌가 기본적으로 그 단위가 됩니다. 금액 단위가. 그래서 주식의 한 단위를 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펀드에서는 좌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기본 좌가 이제 1000좌죠. 1000좌당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펀드 가격이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좌가 1000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 공부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펀드에 가입할 때 가입 전, 가입 과정, 그 다음에 가입 완료하고 사후 관리 이런 방식으로 펀드가 운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입 중간에 이제 거치는 가입 과정, 가입 순서예요. 첫 번째 판매 회사에 가가지고요. 판매 직원과 상담을 합니다. 이때 판매 직원과 상담할 때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고객 보호 규정이 여기서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 직원과 상담할 때 판매 직원은 투자자 정보를 제시하고 투자자 유형을 분류하고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고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과정이 펀드를 선택하고 투자 설명서 받고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투자 설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펀드에 가입할 때도 다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이름을 구성할 때 먼저 자산운용사 이름을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AA 자산운용. 그리고 이거는 뭐야? 자본시장법상 증권펀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펀드의 어떤 분류를 앞에다가 써놔야 되죠. 근데 펀드 형태는 이게 모펀드입니다. 자펀드입니다. 이런 펀드의 형태를 여기다 써주는데 모펀드, 자펀드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펀드의 법적 성격이 투자 신탁인지, 투자 회사인지, 투자 조합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투자하는 것은 주식형인지 아닌지, 뭐 채권형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 특징으로 파생형인지 아니면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재간접형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지불 유형이 나오죠. A형인지 B형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종료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가입 완료하고 이제 사후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펀드는 크게 적립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거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적립식은 아무 때나 자기가 돈이 생길 때 아무 때나 펀드에다 돈을 집어넣는 자유적립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식 적립이 있는데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집어넣는 걸 정액적립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립식 펀드 투자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을 보죠. 장점을 보면 장기 투자하면서 목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적립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매입 단가가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걸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부정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물타기라고 그래요. 물타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타기 얘기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결국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매일 따박따박 매월 또박또박 돈을 집어넣으면 그럼 매입 단가가 싸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기 투자하면서 목돈 만들 수 있고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요 두 번째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거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치식은 뭐냐면 한번 돈을 집어넣고 일정 기간 동안 묵히는 거예요. 거치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시기에 만약에 펀드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냥 놔두는 겁니다. 놔두면 나중에 가가지고 펀드를 환매할 때 요때 1년간 뭐 놔둔다든가 아니면 10년간 놔둔다든가 요때 환매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이런 방식이 거치식입니다. 그러면 적립식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럼 적립식하고 어떻게 다른가 보죠. 적립식은요. 한번 묻어놓고 나중에 한번 찾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돈을 붓는 거죠. 이렇게 펀드를 이렇게 매입해 나가면 시장 상황이 좋을 때 1,050원일 때도 들어가고 950원일 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좋아가지고 1,050원일 때 펀드가 비쌀 때 들어가면 이때는 뭐야? 주가가 오를 때 투자하니까 더 오를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때요? 950원일 때 들어가면 똑같은 주식인데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주식을 사니까 그냥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쌀 때 사는 거구나. 쌀 때 사니까 좋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가 이렇게 적립식 투자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나눠서 사니까 전체 주식을 매입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싸진다는 거예요. 싸진다는 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고 한다는 거죠. 평균 매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식에서 좀 알아둬야 될 용어가 바로 이런 용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펀드의 기초, 펀드 투자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크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